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떠오르는데 막상 입 밖으로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친구와 대화할 때 혹은 손주와 이야기할 때 그거 말이야 하며 머뭇거리다.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아닐까?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엄습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단어가 잠깐 생각나지 않는 것은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피곤하거나 자극이 부족해 느려진 것뿐입니다. 즉, 방법만 알면 다시 활발히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자꾸 혀가 꼬이고 단어가 안 떠올라요. 예전에는 척척 나왔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단어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머릿속 깊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쉽게 꺼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열쇠를 모른 채 답답해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잠든 뇌를 깨우는 가장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근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리지만 자극을 주고 훈련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가 기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는 습관이 기억을 가둔다. 결국 뇌를 깨우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훨씬 더 활발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단어가 막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뇌를 깨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혀 대화가 끊어지는 대신 더 풍성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어떻게 치매 예방에도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난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손주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다 중간에 말이 막혀버린 경우가 있지요. 그게 뭐더라, 입안까지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말끝을 흐리며 당황했던 경험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실제 상담에서 한 어르신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메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곤란했다고 합니다. 늘 먹던 된장찌개를 주문하려 했는데 입안에서는 된장이라는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 갈색국 있잖아, 예전에 자주 먹던 거라고 빙빙 돌려 말하다가 친구들의 웃음을 사며 민망했던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오는 길에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치매가 오는 건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건 병이 아니라 단순히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마치 몸이 피곤하면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뇌도 자극이 부족하면 단어를 꺼내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단어가 안 떠오르네 하고 인정하면 뇌는 오히려 더 빨리 그 단어를 찾아냅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긴장이 높아져 오히려 더 막히게 되지요. 둘째,
주변 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비슷한 표현이나 묘사를 이어가면 머릿속 서랍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가 안 떠오른다면 갈색 국물, 콩으로 만든 반찬 같은 것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뇌는 연관된 정보를 더듬어가며 결국 잠자던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셋째, 대화를 끊지 말고 이어가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어가 막히면 대화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면서 머릿속을 자극해야 오히려 더 빨리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조금 있으면 떠오를 거야. 이렇게 말하며 대화를 지속하면 상대도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도 뇌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 좋습니다. 이처럼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뇌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불편이 될 수도 있고 치매 예방의 작은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마다 당황하기보다 미리 뇌를 단련하면 훨씬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꾸준히 자극해 주어야 빠르게 단어를 꺼내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먼저 제가 늘 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신문 기사든 책 한 구절이든 심지어 자막이 있는 드라마 대사도 좋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달리 입으로 소리를 내면 뇌는 더 강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과정에서 혀, 목, 호흡, 귀까지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뇌가 여러 경로로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은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연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빨간색, 과수원, 가을, 과즙, 파이 같은 단어들을 이어 붙이는 겁니다. 이 훈련은 단어 하나에서 뇌가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연습시키지요. 이 과정을 매일 5분만 해도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쉽게 튀어나옵니다. 셋째, 손을 함께 쓰는 훈련입니다. 단어를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요즘은 휴대폰 자판에 익숙해져 글씨를 쓸 기회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운동 피질과 기억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기억을 꺼내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과 뇌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쓰기는 가장 확실한 뇌 자극 훈련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꾸준히 이어온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만 해도 대화 중에 자주 막혀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라며 머뭇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씩 책을 소리내어 읽고 연상 훈련을 하고 일기를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자 1년이 채 되지 않아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예전보다 말씀이 훨씬 또렷해지셨다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은 뇌도 운동을 시켜야 살아난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며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막히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뇌는 금방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단순한 대화 능력 회복을 넘어 치매 예방으로도 이어집니다. 뇌는 사용한 만큼 젊어지고 게으른 만큼 빠르게 늙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몇 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고 연상하며 손으로 적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말문을 트이게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전처럼 술술 말이 안 나올까? 그러나 이런 태도는 뇌를 더 위축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삶의 속도를 다시 돌아보라는
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은 바다와 같아 가만히 두면 가라앉고 움직이면 빛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흐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즉, 뇌가 잠시 멈출 때는 더 깊이 호흡하고 다시 움직여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약용 또한 비슷한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많을수록 허물이 많고 말이 적을수록 지혜가 깊다. 단어가 막혀 침묵하게 되는 순간조차 결국은 삶의 지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완벽하게 단어를 채워 넣으려 하기보다 그 침묵을 잠시 즐기며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사실 말이 막힌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보여주는 태도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소리 높여 둘러대는 사람보다 차분히 웃으며 조금 있다 떠오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삶을 깊게 바라보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아름답다. 단어가 막히는 순간 역시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줄 뿐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인간적 매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대화에서 완벽함을 쫓지 말고 진심을 담는 것, 그것이 결국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여러분이 멈춰서서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지혜로운 언어가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은 뇌의 기억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즉, 기억은 보관이 아니라 검색의 문제라는 뜻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어 인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단어를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인출 과정이 느려집니다. 기억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꺼내오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안에 맴돌지만 끝내 나오지 않는 단어를 경험하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는 기억 속에서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란 새로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다시 꺼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단어를 떠올리는 과정이 바로 그 지혜의 일부라는 거지요. 현대 뇌과학도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사람은 단어 인출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뇌의 언어 영역과 운동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이 기억과 언어 능력을 함께 강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단어가 막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나온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비슷한 표현으로 이어가며 대화를 끊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자체가 뇌를 깨어나게 만드는 연습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말은 곧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태도를 드러냅니다. 정약용은 한마디 말에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막히는 순간 억지로 빈말을 채워넣기보다 차라리 잠시 멈추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은 지혜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삶의 습관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와 관계는 전혀 달라집니다. 소리내어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습관. 이 단순한 행동들이야말로 말문을 열고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주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무게를 가지게 되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이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줄이면 생각이 깊어지고 듣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지요. 정약용 역시 한마디 말을 아끼면 100가지 근심을 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말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가 막히는 순간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차라리 멈추고 들어주는 태도로 바꾸면 여러분은 더 현명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위대함은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침묵의 순간에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반드시 지녀야 할 지혜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말을 줄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도 늘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신뢰와 존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무겁고 깊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에 진심이 배어 있는 말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틈에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꼭 필요한 한마디를 건네는 힘.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 막히는 순간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은 늘어나지만 그것이 곧 병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이고 잠시 속도를 늦추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고 연상 훈련을 하고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통해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또한 말을 줄이고 침묵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는 태도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첫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끌어내려 애쓰는 것보다 여유 있게 웃으며 조금 있다 떠오를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둘째, 평소 생활 속에서 뇌를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손으로 글을 적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되살립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노년의 대화는 양보다 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말하기보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는 태도가 여러분의 품격을 더욱 빛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막히는 순간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멈춰선 그 순간에 더 깊은 사색이 깃들고 더 진실한 대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을 품격 있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단어가 막힐지라도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곧 여러분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미소 짓고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화 중에 단어가 막혀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